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거는 캡플롯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카인드를 박선이라고 써놨어요. 아시겠죠? 써놨는데, 이것만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박선 플롯이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쓰시면, 요거 카인드를 빼시면 되죠. 카인드는 이제 쓸모가 없었죠. 플롯 자체가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캡플롯을 이용해서 관계에 해당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저희가 C본에 보시면 박스 플롯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카인드가 이미 박스로 정해진 거죠. 되시겠죠?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X 데이터와 Y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만, X 항목, Y 항목, 그럼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지금 그래프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그래프를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카인드 박스 이렇게 변경되는 거 마찬가지인데, 카인드가 박스는 아니고 박스입니다 라고 그렸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인드 박스라고 그렸던 내용도 저희가 박스 플롯이라고, 타이틀을 박스 플롯이라고 주소가 달아놨거든요. 되시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보시면 카인드별로 SNS 점 보시면 박스라는 게,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X좌표, Y좌표에 해당되는 거 그냥 그려서 사용하시면, 지금 그냥 그리면 점으로 되어 있는 캡플롯을 그냥 사용하시면 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까지만 쓰시고 카인드는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현재 박스예요. 그냥 현재 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카인드는 필요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파인드는 필요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박스 플로에서 이렇게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그리시면, 이제 5번입니다. 캡플롯으로 쓰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그리시나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 캡플롯을 이용해서 그리실 때는 카인드를 지정해야 되고, 이거를 따로따로 지정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서 박스 플롯 자꾸 그리네. 그럼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따로 만들어 주시고, 카인드는 안 쓰시는 걸로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해지는 거죠. 몇 자 덜 쓴 거죠. 그죠? 몇 자 덜 써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건 이제 박스 플롯이다. 박스 플롯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캡플롯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바이올린 플롯을 한번 쓰실 건데, 바이올린 플롯도 캡플롯을 이용해서 먼저 그리고 바이올린 플롯을 이용해서 변환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C본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그 다음에 파이스턴 파일 클릭하시고, 지금은 뭐 ds04 언더바 07이고요. 저희가 그릴 거는 바이올린 플롯입니다. 플롯에 해당되는 것을 그려서 써보겠습니다. 모양이 바이올린처럼 생겨서 바이올린 플롯이고요.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건 팁스를 사용할 겁니다. 팁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는 아니고, 해당되는 걸 한 개 찾으셔야 되겠죠? 팁스. 만든 거고, 다이아몬드고, 이런. 서브젝트 여기 있네요. 팁스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임포트 해가지고 SNS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롯 사용하셔야 되고,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팁스까지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는 걸로 쓰시자.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팁스를 한번 출력을 하시면, 이거 아니고요. 데이터만 출력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7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서 해보시면 팁스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겠고요. 똑같이 저희가 토탈빌하고 이번에는 데이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토탈빌과 데이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별로 이제 어떤 게 장사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쓸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이제 C본에 해당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C본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뭐 SNS 점 쓰시고요. 그 캡플롯을 이용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X는 토탈 언더바 빌 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것은 Y는 day로 쓰시고,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이꼬로 사용하시고, 데이터는 저희가 팁스를 썼으니까 팁스 이렇게 해서 세팅하는 걸로 사용하시고, 쇼 하셔야 되겠죠. 그래프 표시를 해서 그 파이플로.show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죠. 세팅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셨고, 얘를 그냥 실행하시면 이제 캡플롯에 있는 점점점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점점점으로 옆으로 누워 있네요. 그죠? 되시겠죠? 이건 X좌표를 거꾸로 그리시면 X좌표를 데이로 만들고 Y좌표를 토탈빌로 만들면 세워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쓰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거가 좀 껄끄럽다 하시면 X좌표가 Y좌표가 토탈빌, X좌표가 데이, X좌표에 해당되는 게 데이, 이렇게 해서 만드셔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세워진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점점점으로 만드니까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기가 좀 그래서, 얘를 kind를 이용해서 바이올린이다 라고 이제 써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kind 쓰시고 여기다가 써가지고 바이올린이다 이렇게 해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넓은 쪽이 데이터가 제일 많은 쪽이에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볼록하게 퍼즐 정도 볼록하게 보여서 이게 바이올린 모양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잘 그려지죠? 네, 이렇게 그려지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남자 여자 성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해서 성별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한번 추가를 시켜서 색상으로 이렇게 해서 색상으로 이렇게 쓰시고, 성별이 뭐 섹스니까 섹스라고 쓰시고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쓰시면 네, 이렇게 이제 성별이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셨나요? 근데 바이올린을 쓸 때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래프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보통 표준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볼록한 부분이 좌우 이게 평형적으로 볼록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남성이 많으면 이쪽이 좀 이렇게 볼록하고 여성이 적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냐, 이 바이올린 한데 되시겠죠?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 때문에 바이올린에 해당되는 것을 쓰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좌우 구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좌측과 우측 되시겠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속성을 더 주시면 스프릿 해가지고 스프릿 분할하는 것을 좌우 분할하는 것을 true로 주시면 돼요. 이거를 true로 이렇게 써가지고 분할하겠다, 좌우 분할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쓰시고, 이제 얘를 이제 Shift F 눌러서 한번 실행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평일 때 이때는 특별히 프라이데이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이게 볼록한 쪽이 지금 여성분이 지금 주황색이에요. 맞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바이올린을 그래서 사용할 때는 좌측과 우측을 구별해서 쓰기 위해서 보통 바이올린 플롯을 보통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항목이 한 개 더 있을 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써보시면 분석하는데 조금 더 간편한 그래프로 저희가 보여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스프릿이 구분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얘를 true로 작성하시면 이제 바이올린 플롯에 저희가 바이올린 플롯의 좌우를 이제 분할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색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분할이 됐고요. 휴라는 걸로. 그래서 좌우 분할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얘를 캡플롯 말고 바이올린 플롯이 또 있겠죠. 그래서 sns 점 쓰시면 바이올린 플롯 vi 쓰시면 바이올린 플롯이 나오시고 카인드만 빼고 나머지 복사해서 카인드가 바이올린 플롯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나머지는 주석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카인드 부분을 없애고 그냥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써가지고 쓰시고 카인드를 집어넣으려면 캡플롯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이올린 플롯을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서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쪽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그냥 불룩하게 그려지니까 불룩하게 그려진 내용들로 봐서는 이게 명확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쪽에는 좀 많고 이게 이제 좀 많아요. 원래 데이터는 여기서 많고 여기가 이렇게 적더라도 얘를 부드럽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얘를 바이올린이니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갑자기 얘를 이렇게 툭툭 꺼지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바이올린은 이렇게 적은 데서 큰 데 쪽으로 이렇게 하고 큰 데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설정을 한 개 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항목 중에 이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쓰고 여기다 이너는 뭐 스틱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새 스틱 이런 거 한 개 쓴 것 같은데 저희가 되시겠죠? 쓰신 것 같은데 실행해서 스틱이라고 쓰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선이 이렇게 겹쳐서 진한색 이렇게 굵게 된 거는 이쪽에가 데이터가 좀 많은 쪽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실선으로 되는 건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는 거의 없죠. 선을 그리다 보니까 곡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린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선의 두께로 지정해서 쓰시면 이제 스틱 해가지고 막대기 한 개 이너에서 안에 쪽에다가 막대기 한 개씩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이너 스틱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으신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으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올린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서 SNS에서 캡플롯이나 아니면 바이올린 플롯을 이용해서 한 개 그리세요.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그릴 거라서 캡플롯을 이용해서 그리고요. X가 데이고 이제 Y가 토탈을 맞고요. 카인드는 바이올린이고 이제 저희가 이너 부분은 없어요. 안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튜이고 휴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데이터 안 쓰고 그다음 스피릿 이게 없으니까 스피릿도 없죠. 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여기 위에 거는 수석 처리하겠습니다. 간단한 바이올린 그래프를 한 개 그렸고요.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한 개 그렸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너 부분을
인허브 없다. 넌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넌 해가지고 인허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막대기가 없어진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그냥 한 개의 그래프로 이렇게 쓸 건데, 이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특정 범위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많은지 적은지가 가늠이 안 가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이쪽에 점을 이용하는데 겹치지 않은 점을 하면 이게 분포도가 이렇게 퍼져진 정도에 해당되는 점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겹쳐서 그려놓으면 좀 좋다 이거죠. 아시겠죠? 겹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얘를 먼저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얘를 이제 뭐 그래프다 이렇게 해서 G 한 개 그려주시고요. 그래주시고, 두 번째 해당되는 SS.점 해가지고 캡플롯을 사용하시는데, 그 퍼즐몰로 쓰면 이제 원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원플롯. 캡플롯으로 원플롯을 그리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다 쓰시고요. 지금 X나 Y는 동일하고 데이터도 동일하세요. 지금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동일하게, 이거 두 가지를 그려야 되니까 동일하게 이제 써놓으시고요. 얘는 한 개, 그 다음에 얘가 두 개예요.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데이터 팁스에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 점의 사이즈나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으신데, 한번 찍을게요. 지금 사용하시고, 그 컬러 같은 것도 일단 컬러는 쓰고, 사이즈도 그냥 내비두시고요. 데이터 팁 쓰고, 그 다음에 AX라는 항목이 있어요. AX 이꼬로 쓰면, 지금 만들었던 그 그래픽에 있는 AX. 그래프에 있는 AX라는 게 지금 여기 억스라서 서브플롯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서브플롯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거를 또 그려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봐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컬러도 그렇고 이게 같은 색상으로 막 찍은 거 보이시죠? 찍어서, 그리고 이제 분포도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분포도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밖으로 막 나오는 점들도 보이고, 그래서 좀 보이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이즈 같은 거 줄여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맨 처음에는 사이즈 이렇게 줄여서 뭐 사이즈를 3 정도로 하자 이렇게 줄여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것도 바꾸실 수 있는데, 컬러를 컬러 색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K라고 써 있으니까 K로 쓰겠습니다.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컬러 부분도 좋고, 이게 줄어들었죠. 현재 여기가까지 나와야 될 게 여기에 이렇게 줄어들 가지고 이렇게 벗고, 약간 벗어난 것도 옆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그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 옥스 안에다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른 옥스에 해당되는 것을 옥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런 게 그래프가 겹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바이오런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을 배경으로 잡으시고, 옥스로 잡으시고, 거기에 맞는 것을 이제 원플롯을 위에다가 그려서 그 X와 Y 데이터를 집어넣고 사용하시고,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사이즈가 점점 원플롯을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겹치지 않는 점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바이올린 플롯에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사이즈 좀 조정해 주시고, 색상이 그 바이올린 플롯 색상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컬러 색상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두 가지 그래프를 겹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 번씩 보셨고요. 그 외에 복잡한 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C본에 해당되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워낙 많으세요. 이 C본, 이 도큐멘트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저희가 C본이라는 게 있으신데, 여기에 뭐 갤러리를 보시면 갤러리가 엄청 많으세요. 여기 갤러리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많으시고, 뭐 튜토리얼도 많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게 많이 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할 수 있는 거, 복잡하지 않은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 내가 받은 데이터들이 이거랑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래프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잘 찾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 선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당한 데이터를 찾아보시려면, 사용해 보시려면, 여기 뭐 릴레이 플로트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그래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적당한 데이터지라는 것을, 이건 뭔데, 히트맵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디를 찍었느냐 이런 거거든요. 찍었느냐 이런 건데, 이거 소스 때 어떤 소스를 가지고 했지라는 것을 해서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면, 얘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했구나라는 것으로,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면 이런 그래프를 이런 갤러리를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적해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래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평상시에 눈여겨보시면서, 그냥 재미삼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재미삼아 클릭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그래프의 데이터는 뭐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지? 이런 것들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출력을 한번 해서, 이런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걸 출력해서, 이런 데이터를 그려서 쓸 때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용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개씩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쓸 때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한계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시면 많이 쓴다 이거죠. 여기 이제 누적 함수나 이런 거 쓰기 위해서 쓴 것도 있겠지만, 쓰니까 그런 거에서 한 70~80%는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특별한 그래프들을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지? 그 특성에 맞는 그래프가 뭐지? 이런 것을 이제 잘 선택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수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번 해보시다 보면, 대부분 이런 그래프를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래프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그리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